안녕하세요. 모트리의 박기동입니다. 오늘 드디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현대의 순수 전기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최초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글로벌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 4시에 글로벌에서 공개가 되는데 지금 현재 2시가 채 안 됐거든요. 오늘 오전에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미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섭득을 했기 때문에 그때 확인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많이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은 여러 장의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까지 늘 봐왔던 그 컨셉카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전기차의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이 이런 형태로 공개가 됐습니다. 실내도 완벽한 사진이 공개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것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 우선 사이즈가 휠베이스가 3000mm다라는 건 이미 여러 번 공개가 됐었고요. 차체 길이가 4635mm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휠베이스가 길어도 차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으면 휠베이스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차체 길이가 4635mm니까 여기 어느 정도 사이즈냐 하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투싼보다 길이가 5mm가 더 길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투싼보다 더 길다고? 그러면 꽤 큰 사이즈인 건 분명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모델 Y랑 비교한다고 치면 모델 Y보다는 좀 많이 짧습니다. 모델 Y가 길이가 4750이니까 모델 Y보다 거의 한 12cm 가까이 길이 면에서 더 짧은 거죠. 그렇게 되면 실내 공간에서도 아무래도 모델 Y보다는 더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휠베이스가 모델 Y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이 차의 컨셉 자체가 뭐냐면 실내 공간을 더 극대화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을 때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넓게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것 이해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델 3보다도 길이는 조금 더 짧다. 투싼보다 전체 길이가 5mm가 짧긴 하지만 이쪽 앞뒤 오버행이 엄청 짧죠. 투싼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가 여기 정도 온다고요. 근데 이걸 이쪽으로 최대한 빼면서 이 캐빈 자체가 최대한 앞으로 쏠렸기 때문에 1열, 2열과 트렁크 공간은 투싼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넓은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지만 기대했던 모델 Y보다는 길이가 한 12cm 가까이 더 짧기 때문에 모델 Y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조금은 손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모델 Y랑 비교했을 때 결정적으로 이쪽 앞쪽 길이, 이 캐빈 앞쪽 길이가 만약에 모델 Y보다 이걸 좀 극도로 더 짧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쪽 공간은 훨씬 더 길게 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실내 공간 하여튼 좀 여유 있게 나온 것 같다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는 72.6kWh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롱레인지 모델인 경우에요. 그래서 25일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하는데 사전 계약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 모델 2가지,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2가지 트림으로만 우선 사전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스탠다드는 아직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72.6kWh 정도면 모델 3나 모델 Y가 한 7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배터리 용량을 장착을 했고요. 주행 가능 거리가 일단 이 롱레인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410km에서 43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가 511km로 발표가 됐고요. 또 아이오닉 5도 글로벌에서는 유럽 기준으로 500km가 넘는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국내 기준으로 지금 현재 인증을 받은 건 아니고요. 국내에서 현대차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한 410에서 43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지금 2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만 모터가 들어가고 4륜 구동 같은 경우는 앞뒤에 모터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륜 구동은 160kW, 그래서 약 한 213마력 정도의 출력을 발휘하고 4륜 구동 같은 경우는 225kW, 그래서 약
한 300마력 정도의 출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제로백이 롱레인지 기준으로 제로백이 5.2초, 5.2초면 상당히 강력하죠. 야, 이게 실제로 구입가 기준으로 4천만 원 중후반 정도에 걸칠 수 있는 전기차인데 제로백이 5.2초면 야, 정말 가속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델 Y 같은 경우에 롱레인지 모델의 제로백이 5.0초거든요. 그래서 모델 Y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강력한 가속력까지 갖추고 있더라. 그리고 가격은 오늘 대략적인 가격만 발표가 됐는데요.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익스클루시브가 5천만 원대 초반, 그리고 프레스티지가 5천만 원대 중반, 이렇게 이제 대충 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혜택과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기준으로 5천만 원대 초반 모델 기준으로 약 한 3천만 원대 후반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 중반 정도 가격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가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전 계약은 25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뭐 이미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발표된 것들과 큰 차이가 없어서 많이 익숙합니다. 지금 여기에 LED로 이렇게 사각형짜리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 여기 안에 까만색 여기에 이 속에 이제 충전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도 보시는 것처럼 충전 장치가 있죠.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에 같이 충전기를 장착하고 있어서 차를 앞으로 주차를 하든 뒤로 주차하든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차에 꽂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되고 결제까지도 다 되는 앱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모습은 굉장히 슬림하고 직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랫부분은 컨셉카 디자인과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앞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앞에 지금 구멍이 다 막혀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냉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멍이 열려 가지고 공기를 흡입해서 냉각을 도와주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이드 미러가 지금 큼지막한 게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조그맣게 장착이 되어 있죠. 요거는 국내에서 옵션으로 요걸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에는 아직까지는 이 일반적인 거울이 장착되어 있는 이 사이드 미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요 사이드 미러는 일단은 그 내수 전용 모델이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옆모습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고 앞뒤 오버행이 극단적으로 짧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키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투싼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키가 상당히 커가지고 실내에 앉았을 때 머리 위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Z자 형태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 이 모습은 투싼에서 봤던 모습과 좀 상당히 유사하죠. 이렇게 꺾여 있는 이 부분은 골프 느낌도 나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포니 쿠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완성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미 공개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휠이나 여러 곳에서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 이쪽에도 파라메트릭 형태의 적용이 되어 있고, 뒷모습 사진이 없는데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에 사각형 입체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파라메트릭 형태의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이미 봤던 것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아무래도 SUV가 아닌 만큼 최저지상고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키가 상당히 큰 편이어 가지고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뽑았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는 이상엽 전무라든가 또 사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차에 타서 공간도 직접 비교해보고 그렇게 영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일단 실내 공간은 충분히 넓게 확보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인테리어는 이미 티저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가로로 직선 형태의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과 이쪽 모니터 두 개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이제 10.25인치나 12.3인치 모니터를 주로 많이 썼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2인치 모니터 두 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0.3을 날려버리고 그냥 12라고 표시를 한 건지, 실제로 12.3보다 약간 작은 12인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2인치급의 모니터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티어링 휠도 지금 정면에서 보이는 그림이 별로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투스포크 형태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현대 로고가 없이 지금 글자가 적혀 있는 이런 형태로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스티어링 휠 여기 왼쪽에 여기 보시면 지금 그림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여기에 동그란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버튼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스티어링 휠에 장착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생긴 게 포르쉐에 있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랑 엄청나게 많이 닮았죠. 근데 요게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얘는 왼쪽에 붙어 있다는 거. 자존심이 있지. 똑같이 오른쪽에 붙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왼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드디어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맨 왼쪽에 약간의 공백이 있는데 지난번 아반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이 공간은 뭘로 쓸 것인가 그랬다가 뭐 N9 같은 경우에 거기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런 공간이 지금 아이오닉 5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게 그 마그네틱을 붙일 수 있는 패널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철판이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사진이라든가 메모라든가 이런 걸 붙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완전 첨단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메모를 써서 붙이는, 마그네틱으로 붙이는 그런 공간. 뭐 어쩌면 애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개가 되면서 계속 논란이 많았던 그 기어 변속 장치는 어디 있느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기어 변속 레버인데요. 스티어링 휠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사진이 지금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요 레버 안쪽에 여기에 R&D 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명이 불이 들어옵니다. R&D가 들어오고 이 레버를 위로 밀면 D, 아래로 밀면 N, 그 다음에 당기면 R까지 D, N, R 이렇게 돌리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P는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럼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보다 돌리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직관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불이 들어오는 인디케이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거라고,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조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뭐 티저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었던 실내의 이쪽 시트가 물론 당연히 이제 앞뒤로 다 움직이고 가운데 이 유니버설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이 센터 콘솔 부분, 이 부분도 앞뒤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렬 시트 두 개를 다 밀고 센터 콘솔까지 뒤로 밀어버리면 운전석에서 동반자석 쪽으로도 타고 내릴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시트가 굉장히 뒤로 많이 눕습니다. 영상에 보면 시트가 거의 완전히 플랫하게 거의 많이 눕죠. 그리고 발받침대까지 올리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뒤로 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현대차 내부에서 무중력 시트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열 시트가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2열 시트도 앞뒤로 슬라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요거는 지금 이제 태양광 패널이 적용되어 있는 썬루프고요. 이렇게 되면 투명하게 되진 않죠. 그리고 중간에 크로스바도 있고.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중간에 크로스빔이 없죠. 요거는 그냥 통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썬루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쉐이드가 있어서 커버를 닫아버리면 이제 불투명하게 햇빛을 가릴 수 있고요. 다 열게 되면 완전한 개방감을 누릴 수 있는 통유리로 적용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루프가 열리지는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영상에서 트렁크 공간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파여서 트렁크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 자체도 굉장히 많이 기울어 있죠. 일반적으로 SUV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는 거에 비해서 이 차 같은 경우 이렇게 비스듬하게 거의 45도 각도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쪽 개방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큰 짐 같은 것도 싣고 내릴 때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차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이게 튀어나와서 이걸 당겨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내용도 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되어 있고 3000mm 축광거리, 휠은 20인치, 지금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진에서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요거는 일반 지금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될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모니터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니터가 아우디 이트론처럼 도어 트림의 안쪽에 완전히 매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요거만한 모니터가 위에 이렇게 거치가 되어 있어요. 장착되어 있어서 조금 디자인적으로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가 아니고 OLED가 적용되어 있어서 날씨가 춥거나 하더라도 그래픽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해상도가 선명하게 하기 좋은 OLED 모니터를 양쪽에 적용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시면 내수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플랫 플로어는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바닥이 플랫하게, 그러니까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아주 플랫하게 되어 있어서 실내 공간을 뭐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니버설 아일랜드는 앞뒤로 이동하게 되는데 140mm까지 앞뒤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중력 자세 시트는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요거는 동승석에만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무중력 자세를 만들어주고, 2열 시트는 슬라이딩이 135mm가 이동하는데 요건 전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트 자체가 두께가 많이 얇아요. 그래가지고 실내 공간을 굉장히 여유있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트렁크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 12인치 클러스터, 12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말씀드렸죠. 12인치라고. 그리고 소재가 각종 친환경 소재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한 가죽 가공 방법, 그리고 또 플라스틱에서 추출한 그런 섬유를 가지고 만든 그런 직물,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외장 컬러는 아틀라스 화이트, 그래비티 골드 매트, 루시드 블루 필, 미스틱 올리브 그린 필, 그다음에 디지털 틸 그린 펄, 블랙, 팬텀 블랙 펄,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갤럭틱 그레이 메탈릭, 슈팅스타 그레이 메탈 총 9가지. 그리고 인테리어 시트는 투톤, 모노톤, 투톤 이렇게 4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72.6kWh가 장착되어 있고, 롱레인지가, 그리고 스탠다드는 58kWh가 되어 있습니다. 완충됐을 때 롱레인지 기준으로 410에서 430, 그다음에 350kW급 초급속 충전을 사용하면 18분 이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5분만 충전하면 100km가 주행이 가능하다. 후륜 구동에는 160kW, 233마력 약, 그리고 사륜 구동일 경우에는 합쳐서 225kW, 약 한 300마력 정도를 발휘합니다. 사륜 구동 모델은 0-100이 5.2초. 그 다음에 RMDP에서 들어있고, 후륜에 5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히트 펌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도 전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또 히트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스마트 회생 시스템 2.0, 요거는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 가지고 지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회생 제동량을 조절해 준다는 거고요. 400V, 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 그래서 외부에서 400V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차량 자체의 이 구동 모터와 인버터를 활용해서 충전기에서 400V가 들어오더라도 차량 자체적으로 800V로 승합을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V2L 기능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차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가지고 외부의 전기 기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의 용량이 72.5kWh니까 꽤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전기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기가 배터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 최대 3.6kW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전기 히터 있죠. 선풍기처럼 생긴 거. 그런 게 한 400W, 500W, 600W 정도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거 600W라고 쳤을 때 그거를 6개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전자레인지 이런 것까지도 쓸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700W, 1kg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도 동시에 3개를 걸어도 될 만큼의 소비 전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쓴다고 치면 여기 지금 소비 전력이 3.6kW인데 72kWh니까 약 20시간, 요거 풀로 쓰더라도 이론상으로 약 20시간 정도를 배터리가 풀 충전되어 있을 때 소비 전력 최대한으로 쓰더라도 약 20시간 정도를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주행하고 뭐 한 10kW, 20kWh, 한 30kWh 정도의 배터리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뭐 야외에서 캠핑하는 정도는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의 전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차량 내부에 있는 220V 아울렛 단자를 써서 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HDA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HDA2는 뭐 이미 여러 차에 적용되어 있어서 아이오닉 5가 특별히 더 반자율 주행에 앞선 그런 기능은 적용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되어 있고요. 애프터 블로우 시스템, 이것도 이미 다른 차에 적용이 됐죠. 그래서 차가 정차하고 난 뒤에 팬을 돌려가지고 실내 에어컨 냄새, 세균 발생 이런 걸 저감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가격은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대 초반, 5천만 원대 중반. 요거는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근데 여기 2륜인지 4륜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롱레인지도 2륜, 4륜이 있으니까. 여기 4륜 구동을 하게 되면 이게 6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 요거 조금 애매하네. 좀 요 가격표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그 프레스티지가 5천만 원 중반이라고 했는데 요게 2륜 구동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 4륜 구동일 경우에는 5천만 원대 중반. 4륜 구동의 프레스티지가 6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 그렇게 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된 그 아이오닉 5에 대한 여러 가지 확정된 정보들을 좀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사진을 통해서 일단 뭐 디자인 이제 확인이 됐고요. 디자인은 진짜 멋지네요. 사실 이 정도 디자인이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전혀 뭐 꿀릴 것 없는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나 남의 거를 뺏긴 게 아니라 현대 자체의 그 전통인 현대의 포니의 전통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져와서 디자인을 했다는 점도 사실 너무나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디자인은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진짜 다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현대 엠블렘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상엽 전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차들이 여기에 다 자체 엠블렘을 넣고 있는데 그게 뭐 공식도 아니고 그게 없으면 뭐 차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한번 과감하게 탈피를 해보자. 저는 그 시도가 아주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도는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뭐 이 정도면 뭐 훨씬 더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지네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 여기 안쪽에 뒤쪽으로 은은하게 반사광처럼 표시되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피커 주변에는 라이트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피커 모양을 봐서는 크렐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딱지가 보스는 아니죠. 크렐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사진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뭐 아주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는 없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글로벌에서 처음 공개된 아이오닉 5에 대한 정보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글로벌에서 공개한 영상이 아직 4시에 공개가 되는데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 우선 지금 오전에 확보된 내용들 아마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으니까 좀 자세한 내용들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또 그 외에 다양한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면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